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보듬고 담아 소식을 전하는 DJ 다미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동네 라이프 스토리의 프로그램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쉽고 섭섭하지만 더욱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길 약속하며 지금부터 마지막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농작물도 얼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랑구민이 전해주는 소소한 중랑구의 역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의 오랜 역사이자 친구이며 중랑을 사랑하며 오랫동안 목동에서 거주하고 계신 유형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쌀랑한 가을 아침 모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교통 좋은 중랑구잖아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중랑구 목이동에 살고 있고요. 오래됐어요.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또 중랑구를 사랑하는 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중랑구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중랑구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랑 미디어 센터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랑구에 있는 용마산역으로 늘 오게 돼요. 아까 지하철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용마산이 좀 뭘까? 이름이 용마하니까 굉장히 좀 거창한데 그래서 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용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마산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왜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용마산은 조선시대까지는 아차산이라고 불렸어요. 아차산의 일부였고요. 용마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아차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래요. 그래서 이제 용마봉이 이제 용마산 이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용마라는 게 뭘까 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이제 용의 모습을 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뛰어난 말이기도 하고, 뭐 전설에 의하면 비늘이 있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용마에 관한 전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렇게 오래 살아도 그런 전설이 있는지도 저 오늘 처음 들었네요. 선생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무슨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용마산의 변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용마산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아차산이었잖아요. 그러셨어요? 아차산이어서 이게 굉장히 서울 도성 중에서 높은 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쪽 지역이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들의 각축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마산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그 뒤에 고구려의 기상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는 고구려 시대 때 그 보루 격전지를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군사 요충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용마산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이고 저거 하다면 우리나라 지적도 있으시잖아요. 지적 이제 무슨 몇 번지 할 때 1910년도에 아마 토지 조사를 하면서 그 삼각점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높은 곳이고 또 사방이 잘 보이는 깔끔한 곳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저희도 정말 이 동네 살면서도 잘 모르는 역사를 선생님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더불어서요. 산 좋아하시는 분이면 일몰이 그렇게 멋있대요. 용마산이요? 예, 용마산 정상에서 보는 일몰이 멋있어서 일몰 보는데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을 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요. 네. 용마산 하면 또 용마산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즐길 만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던데. 많죠. 산이 높으면 네네. 골이 깊자곤 하지만 산이 높은 산자락이 이렇게 넉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클라이밍장도 있고 용마 폭포공원 그건 빠질 수 없죠. 네네네네. 그렇죠. 예, 용마 폭포공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축구장과 농구장도 있어요. 거기 안에요? 예, 유아숲 체험장 물론 있고요. 네네.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러니까 정말 품이 넓은 그런 산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네요. 아우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시죠. 그럼 혹시 선생님 클라이밍 혹시 해보셨어요? 제 몸이 클라이밍 하다가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아주 신체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용은 안 해봤지만 평창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저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재밌어요. 용마산에는 실내 클라이밍장도 있거든요. 네네. 한번 도전해봐야겠는데요. 실내도 있어요. 저는 네네. 실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도 실내도 있구나. 예, 코스별로 아주 진짜요? 다양합니다. 예.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중랑구의 장점 한 가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중랑구요. 네. 장점이 많죠.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자마자 용마포공원이 사실은 그 채석장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네. 그 서울시에 이제 돌을 대던 곳이에요. 서울시 뭐 건설자재 뭐 사업 이런 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랑구는 아시는 것처럼 연탄 공장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서울의 배후 도시로 서울의 그 모든 걸 댔단 말이죠. 현무시설 같은 연탄 공장의 분진 이런 거 그리고 그 채석장이라는 것은 돌 발파를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 걸 다 감수했던 그런 중랑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제 다 역할을 다 해서 저배각으로 밀려가거나 없어지고 그러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데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발전이 더뎠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저는 뭐보다도 미래가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아주 편해요. 하기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숲 체험장이니 무슨 뭐 도서관이니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고 또 무엇보다 교통도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살긴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맞아요. 산 좋고 뭐 물 좋고. 자랑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동의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선생님 산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중랑구에는 산이 좀 자잘자잘한 구릉들도 많고 한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말씀했던 용마산이 용마산. 제일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많은 그 선조들이 묻혀 있는 망우산.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옛날 봉수대가 있던 봉화산. 큰 거는 이게 되게 3개 정도면 충분히 여기 다 투어들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돼 있어요. 공원도 잘 돼 있고. 예. 몇 날 며칠을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둘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네네. 다니시다 보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군요. 선생님 뭐 혹시 또 따로 뭐 질문 드릴 거는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 많은 역사 공부를 한 걸로 만족합니다. 아유, 혹시 아차산은 어디까지가 아차산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그러니까 서울 대공원 뒤쪽까지 쭉 아차산하고 연결되는 등산을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용마산 자체는 그 아차산 그 서울대공원 뒷거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아차산이 그 망우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망우산 중간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명을 자르셨겠죠. 일단 그러게요. 산은 능선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네네. 네. 지금까지. 네. 용마산에서 혹시 가족들과 즐길 거리가 혹시 뭐 캠핑장이나 뭐 용마산에 캠핑장이 있지는 않고요. 그 서울숲 캠핑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예.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뭐 즐길 거리가 있는지. 물론 많죠. 네네. 말씀드렸던 거는 유아숲 체험장 어린이부터 네네. 농구장 뭐 이런 청소년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공폭포가 있는 곳에 그 공원에 네네. 그 용마산은 일단 인공폭포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유명하죠. 예, 폭포가 있죠. 폭포가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폭포가 용마폭포. 그리고 왼쪽에는 좌총룡. 그래서 그 이름이 다 따로 그럼요. 있군요. 거기는 청룡폭포.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백마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또 굉장히 넓고 그래서 겨울에는 날이 이제 추우면 거기서 빙격도 한대요. 빙격도 하고 그 밑에 모여 있는 밑에 연못에는 이제 스케이트장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뭐든 와서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죠. 특히 저희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거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모여서 놀기 좋고 편안하고 그래서 행사들 많이 하십니다. 아마 제가 알고는 용마 거기 축제에도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사람 우리 모이기 예전에 좋으니까요. 제가 한번 가본 거는 저희 아이 지금 셋째가 고3인데 아유. 그 아이가
저기 유치원 다닐 때 거기에서 운동회 같은 걸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때는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이 있다는 거를 예, 자주 그때는 다니면 미처 갈 몰랐던 것 것입니다. 같아요. 네. 네.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네. 유현경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1부를 끝내고 저희는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정랑을 선택한 중랑구 박희석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중랑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희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이미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10년 넘어 중량구 중화동에 살고 있는 박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중랑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혹시 중랑천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됐을까요? 중랑천이 뭐 1911년 이 일제시대 때 네.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불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중화동 혹은 묵동 근처는 한천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아, 중랑천을요? 네.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도봉산 있는 그쪽에는 옛날에 도봉서원이라고 서원 지금도 서원이 있지만 아, 그 서원을 따라서 서원천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량천이 워낙 기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이름들을 달리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혹시 중랑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중랑천. 네. 저 어릴 때 네. 국민학교 다닐 때 저 동구릉으로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네.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오줌이 마려가지고요. 네.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근데 나만이 아니고 여러 명 친구들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절 버스가 중간에 섰어요. 네. 섰는데 바로 중량교 앞에 서서 그때 가을이니까 넓은 논에 저 누렇게 잘 익은 논밭에다가 쉬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중랑천이 우리 어릴 때는 또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는 중량천이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물이 오염이 됐던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것 때문에 뉴스를 많이 장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 네. 중랑천 하면 아까 소풍 다녀오시다가 거기다가 또 쉬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철마다 예, 우리 그 중랑천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랑천은 어릴 때는 매 철마다 오지는 않았으니까 제대로 생긴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제 중화동에 한 10여 년을 사니까 그때 중랑천을 즐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도 피고 그리고 하늘에 철새들이 쫙 날아가면서 북쪽으로 가기 위한 철새들이 가면 그 물소리하고 꽃들하고 하늘의 모습들하고 이게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으로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여름은 여름대로 그렇죠. 여름에 그 물소리 자체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가을에도 또 여기 갈대 숲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중랑천이 정말 온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있으면 제가 작년에 사진을 하나 찍어놨는데 눈이 많이 온 날 네. 중랑천을 나갔더니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오. 야, 겨울 풍경이 이렇게 멋지구나 새삼스럽게 느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 중랑천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중랑천 가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는 거기다 유채랑 뭐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이제 가을에는 딱히 표현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다녀보니까 지금 중랑천 그 뚝방 쪽에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많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동네 뭐 어디 굴이나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정말 가을을 즐기기에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네, 모두 한번 가보세요. 네, 저도 네네. 지금 그런 거 할 네.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빠뜨린 건데 네네. 정말 중량천이 아주 보물 같은 곳입니다. 아, 네, 네네. 찬성합니다. 진짜 좋은 곳입니다. 네네. 우리 저 중랑천에 잉어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좀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잉어가 너무 크던데 그 잉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잉어. 네네. 잉어는 저 잉어하면은 저는 뭐 중량천은 아니지만 그 공자님 생각이 나죠. 공자님 아들 이름이 잉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들은 얘기로 네네네. 그 기록으로 제가 본 거는 아닌데 중랑천에 특히 이 저 오이천하고 만나는 곳에서부터 이 남쪽이 잉어, 붕어가 특별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태릉 육사에서 잉어를 저 양식하다가 양어장에서 물이 범람할 때 같이 이제 그 치어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자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랑천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잉어, 붕어 같은 그 물고기들을 제가 그 보니까 물고기들이 적어도 뭐 한 10종류 이상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중랑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중랑천이 사실은 저 양주의 저 불곡산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그 임꺽정이 놀던 곳이 저 불곡산이라 그래요. 양주 쪽이 임꺽정에 본거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추억을 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꺽정이 아마도 이 중랑천 옆으로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내려오면서 그 잉어가 많다 보니까 잉어, 붕어가 먹거리 새들한테는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새들이 많아요. 새들도 제가 탐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중랑천에서 하루 동안에 어떤 분은 18가지 종류의 새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랑천이 갖고 있는 이 풍부한 그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너무 많은 곳이다. 물론 이제 요즘은 서울 도처에 많이 갖고 놨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중랑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잉어 진짜 거짓말 도못해서 저 팔뚝보다 더 큰 잉어들이 맞아요. 큰거 새까맣게 되게 많더라고요.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뭐라 그랬지? 거북인가? 거북이가 가길래 거북이. 거북이도 거북이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예. 저는 원래 그 물을 잘 탐색하면서 다니는 편인데 저도 거북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우이천하고 만나는 곳, 중랑천하고 만나는 네네. 곳 가시면은 항상 그 붕어를 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그러게. 그래서 저희 딸이랑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중랑천에 저도 거북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그렇게 다녀도 봄에는 네. 네. 그 잉어가 도약을 하잖아요. 물에서 네. 튀잖아요. 네. 그 너무 그걸 무섭던데 저는. 무서워요? 네, 너무 나는 그걸 큰 게 막. 보면 정말 생명력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연어가 거슬러 가는 느낌도 저는 사실 예, 받았어요. 예, 비슷해요. 아주 그 예. 비상하는 모습이 진짜 용마스럽더라고요. 네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저기 임꺽정 네. 예 그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중랑천에서 뭐 시대별로 뭐 모습을 이렇게 좀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예, 시대별 중랑천이 뭐 한국 땅에는 어디든지 다 우리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가 보니까 뭐 역사 없는 곳이 없죠. 네. 지금 얘기했듯이 임꺽정이 놀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는 그런가 하면 효종이 국보를 준비할 때는 이 저 중랑천 근처 이 지금 불암산하고 중랑천 사이가 이게 넓은 벌판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군인들을 조련하기도 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파발마 같은 것이 이제 저 북쪽으로 함길도 함경도 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말도 많이 키웠죠. 역사가 있는 예, 곳이구나. 정말 네. 뭐 한국 땅에 어디든지 다 역사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 중랑천의 근처에 있는 역사들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당구도
그러니까 말을 키웠던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목동 쪽에. 예, 아 예. 그래서 예, 그쪽에서 말을 또 예. 갈아타고 이런 그런 게 거 하면 계시구나. 지금 우리 먹골 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먹골 배도 중량천 근처에서 지금 많이 키웠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먹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먹골에서 저기 먹. 먹만 생산한 게 아니라 먹골 근처에 그 왜 저기 그 단종을 모시고 갔던 귀향길에 네. 왕방연인가 네. 네네네. 그런 저 무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네네. 그 사람이 단종을 모시고 갔다가 오면서 제대로 대접을 못한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벼슬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는 곳이 저 묵동이었거든요. 그 묵골이었는데 먹골이었는데 네. 그 먹골에 그때 그 사람이 살면서 배를 심기 시작한 게 먹골 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 주변에 계속 흘러 넘치죠, 사실은. 네. 그러게 그렇게 많은 역사 살면서도 역사들이 숨어 있는지를 저희는 사실 몰랐네요. 부끄럽지만 그 사실 저희도 뭐 저는 일부러 찾아보지 네. 않으면 네, 그런 것 잘 같아요. 모르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숙선옹주라고 이름만 들어봤지 이제 지명 주소가 바뀌면서 숙선옹주로라는 게 생겨서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그 공주님의 이름이 숙성 예. 옹주인 옹주님. 예. 네 그러니까 뭐 왕비님의 다른 따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게 묵동에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저는 사실 거기서 그분들이 재래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재래모를 다 갖추고 예, 그 행사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때는 직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입장이어서 촬영하지 못하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고 좀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들이 됐으면 그 하는 마음이. 숙선옹주도요. 네네. 아주 꽤 유명한 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네. 저 조선 시대 때 네. 왕실에 있는 사람으로는 글도 잘 쓰고 또 음식도 잘하고 굉장히 남긴 게 많죠. 혹시 저기 무김치 중에 깍두기 좋아하세요? 네네. 뜬금없이 깍두기. 설렁탕에 먹으면 예, 맛있어요. 예, 이 숙선옹주가 처음 만들었던 거랍니다. 그런 예. 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러게요. 듣고 있으니. 그 숙선옹주가 이제 오빠가 왕이니까 네. 친오빠가 왕이었는데 그 오빠가 친동생을 너무 이뻐해서 자주 오니까 왕한테 해줬던 저 무를 썰어서 그래서 깍두기인데 그 깍두기라는 말이 이 몸에 있는 독이래요. 그래서 각도기. 예, 그 독을 걸러내는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말이 이제 변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발음대로만 깍두기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주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이제 중랑천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그럴까요? 선생님 저기 중랑천에서 좀 이렇게 100% 아이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좀 산책을 나가거나 하면 좀 즐길 거리가 혹시 있는지. 뭐 우리 그 일부러 찾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지금이야 뭐 장미 터널이 좋아가지고 장미 터널 길이가 5.15km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길었나요? 굉장히 길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기 뭐 어딥니까? 태릉 입구역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쭉 내려가면서 맞아요. 뭐 저기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안교? 아무튼 쭉 내려가는 네, 맞아요. 길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선 그러니까 산책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 요즘은 지금 그 구청에서 계속 이제 놀이시설이나 즐길 거리들을 만들잖아요. 뭐 크리켓도 하고 맞아요. 또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요 그냥 눈만 맞아요. 뜨면 라이딩 많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예. 많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일일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장안교 아래서 지난 여름에 아이 데리고 정말로 워터파크 멀리 가지 않고 그렇죠, 거기 그렇죠. 예, 거기 가서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했는데 엄마 또 가 이랬는데 제가 못 갔어요. 멀리 그게 뚝섬까지 조금 아쉽기는 맞아요. 뚝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네네.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맞아요. 뭐 바닥 분수, 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
맞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바닥 분수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올여름 정말 신나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뭐 중랑천 가까이 살면서 혹시 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특별히라기보다 저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숙선옹주 얘기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우리 중량구 근처에서 충익공 신경진묘라는 게 있어요. 충익공, 충무공이 아니라 네. 충익공. 충익공. 네. 이 신경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사예요. 네. 무사여가지고 왜 신립장군이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네네. 신립장군 아들이에요. 아. 예. 이분이 인조반정 때 참여를 해서 네네. 나중에는 우의정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뭐 이제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장수로서 역할도 크게 하셨고 이제 그 굉장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누워 계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 근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쳐다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즐긴다는 거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랑천, 중랑교, 중랑구 여러 가지 소식들, 역사들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마지막 방송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 라이프 스토리가 구민들의 사연이나 동네 소식, 정보 등을 다양한 알릴 거리가 있으시면 카톡이나 메일로 사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이프 스토리 시즌2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